그리고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실패한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주변에 맨날 성공했다는 사람보다도 예전에 뭐 했던 사람 틀려요. 네, 안녕하세요. 장필중입니다. 네, 오늘은 또 수요일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분들을 모시고 초보 창업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그분들의 궁금증을 좀 여쭤보고 또 답변 받는 그런 자영업자 인터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사장님은 지금 창원에서 명동 닭튀김이라고 하는 치킨 포차, 치킨 술집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김상훈 대표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창원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촬영하는 시기가 지금 12월 중순인데 치킨 쪽 좀 많이 좀 떨어지죠? 이 시기 정도는. 연말 모임이고 이렇게 외부 행사가 많은 시즌에 되면 요즘 2차 문화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손님이 조금 더 빠집니다. 지금 하시는 게 그냥 치킨 전문 매장이라기보다도 홀 장사 위주로 지금 하고 계신데 기존 치킨 배달집하고 그냥 홀 장사하는 장사 형태하고 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보통 치킨집이라고 하면 배달 위주로 이게 컨셉을 잡고 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 매출이 생각보다 이게 적정 마진이라는 수준의 매출이 거의 한 5천만 원 선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수익이 거의 안 나는 구조로 배달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도 네. 그 가맹 점주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한 7천 정도 팔았을 때는 한 500에서 1000 정도 가져갔는데 5,500을 찍었는데 지금 안 남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럴 분들이 수 계세요.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사실 작년에도 어렵다 했지만 올해 좀 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올해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크게 보면은 뭐 코로나 끝났고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너무 상승해서 배달비 부담이 금리 인상하고 여기가 맞물리면서 소비 위축이 심각하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은 여전히 치열한데 고객 수가 한 30-40% 줄어나니까 그게 더 역으로 이제 매출이 감소하는 폭이 체감이 많이 되죠. 특히 배달. 그렇죠. 예.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치킨 창업이 어렵다는 얘기는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직접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네.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 창업이 장점이 있으니까 지금 뭐 다 또 하시겠다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어쨌든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시장이 크니까 치킨은 안 먹을 수는 없었고 누구나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드시니까 그리고 치킨 싫어하시는 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튀김을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다 튀겨 먹잖아요. 그래서 뭐 치킨은 수요와 공급이 충분하고 공급이 조금 더 치열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급하는 측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단에서는 수익이 되고 하단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수 맞습니다. 있다. 예. 뭐 소위 뭐 빅3가 뭐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제 저 배달 시장을 주도하는 거고 저희 같은 컨셉 홀 위주로 영업하는 컨셉은 아직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경쟁은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위 말해서 빅3라고 하는 브랜드의 뒤도 되게 많겠지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매출 대비 남는 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매출을 더 올리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오히려 그 중소 프랜차이즈나 중소 닭집들이 지금 어려운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요즘 뭐 새벽까지 뭐 운영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즘 그 빅3 같은 프랜차이즈들도 다 새벽까지 운영하게끔 좀 그런 방책이 매출이 너무 낮으니까 배달 위주로 하는 업종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수익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출에 예,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게 수익이 워낙 낮다 보니까 예상한 매출보다 인건비 한 명만 사람 한두 명만 더 들어가 버리면 이제 주인은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이 그냥 생겨버리니까 아까 얘기가 드린 것처럼 금리도 오르고 뭐 배달 시장도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해결책으로 영업 시간을 늘리는 점주들이 많아졌어요. 영업시간 늘리면 어쨌든 치킨 먹을 사람은 시킨 거니까 네. 어쨌든 파이는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김상훈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치킨이라고 하는 장사의 형태는 있지만 매출 위주가 아니라 홀 장사 위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창원에 진해 용원이라고 하는 동네 중에서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유소 있는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유소 앞자리에서 오랫동안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초보 창업자들이 눈여겨봐야 될 모델이다 이런 취지로 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가게 자리가 좋지 않은 자리죠? 예, 뭐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매출이 어느 정도 안 되십니까? 잘 나올 때는 그 자리에서도 한 4-5천까지 올린 적도 있었는데 코로나 초창기 때 그때는 또 오픈했었던 손님들이 몰리는 것도 있었고 매출이 좀 잘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배달을 잘 못했거든요. 홀 위주로 제가 너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배달 노하우를 빠르게 축적하면서 용원에서 이제 배달 랭킹 1위까지 오, 근데 1위를 찍는 게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잘 나갔던 게 지금 이렇게 쪼그라든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 과거가 있을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1위를 안 찍는 게 저는 좀 필요하더라고요. 늘 2등이면 계속 긴장감 있게 재밌게 일을 할 건데 이게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1등을 한번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풀려버리더라고요. 그게 역으로 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4, 5천만 원을 찍었다고 해도 결국에 거기에 배달 매출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배달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보는 형태는 배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홀장사 위주로 하시면서 치킨이 있고 거기에 닭도리탕 같은 그런 사이드 메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하시다 보니까 결합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고 또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창업할 때 컨셉은 10평 정도의 매장에서 옛날 통닭과 똥집 튀김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프라이드 치킨 같은 일반 큰 닭을 쓰는 메뉴들도 10분 안에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컨셉으로 해서 인건비 작게 쓰고 물량으로 치는 컨셉을 주로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맹점들이 점점 더 생기고 가게가 점점 큰 사이즈를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매장에서 손님이 머무는 컨셉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일단은 제가 포차를 좋아하니까 실내를 양철 지붕으로 꾸며가지고 백일등 달고 막 이래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걸 좀 좋아하더라고요. 감성 있다고 약간 후지게 했는데 감성 있다고 하니까 그런 컨셉을 조금 하면서 홀에 대한 부족함을 채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녁 위주로 술 장사를 메인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닭장사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져가시는데 아까 뭐 후지기 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직접 제가 가서 봤을 때 어쨌든 감성 있는 그런 브랜드 컨셉을 어쨌든 만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안에 치킨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질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닭도리탕 같은 소주 안주도 넣으면서 그래서 영업시간도 예를 들면 1차 손님이 좀 빨리 들어오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분위기도 사실 제가 그냥 봐도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가게처럼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초보 창업자들이 처음에 할 때 주유소 앞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빠진 공간에서도 그렇게 좀 인테리어에도 너무 힘을 안 준 상태에서도 메뉴 조합만으로도 일단 주인이 직접 하게 되면 밥 먹고 사는 좀 이런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매출이 얼마나? 많이 빠져가지고 한 3,000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3천까지 나와요? 예. 거기도 배달 비중이 배달은 지금은 뭐 그렇게 크진 않고 크진 않고요. 예. 왜냐면 이제 수익 구조를 좀 따지다 보니까 매출이 많은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성비를 좀 따졌을 때 그래서 닭도리탕을 좀 본격적으로 밀게 된 겁니다. 비율이 비슷해요? 홀이 더 많죠 요즘 매출이. 아니요, 저기 치킨하고 닭도리하고 한 3분의 1? 치킨이 3이면 닭도리 1인가요? 예, 그 정도. 그래도 굉장히 큰 비율입니다. 예, 큽니다. 예. 닭도리 전문점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닭도리를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객단가 상승이 좀 많이 됐었고 홀에서 이제 닭도리가 들어가면은 뭐 일단 그 테이블은 나갈 때 10만 원 쓰고 간단 말이에요.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 일단 치킨 호프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 4만 5천 원, 뭐 5만 원까지 뭐 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어렵죠. 어렵죠. 예. 근데 지금 어쨌든 닭도리를 시키는 순간 일단 10만 원 이상은 찍고. 만약에 닭도리 들어간 테이블을 오늘 한 5개 했다 그러면 집에 가도 돼요. 네. 아주 매력적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닭도리가 딱 들어가면 아 여기 오늘 좀 드시겠구나 그러면서 막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게 느끼면서 기분이 좋죠. 손님들이 술 많이 드시니까. 그러면 지금 몇 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보통 뭐 2명이서 같이 일하고 있고 주방 하나, 홀 이렇게. 주방을 도와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면 거기 메인으로 조리를 하면은 이제 그거를 뭐 야채도 좀 넣어줄 때도 있고 뭐 나가기 전에 양념이나 이런 가니쉬나 플레이팅 조금 해가지고 들고 나가고 뭐 살짝 들어가서 뭐 양념 좀 발라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시스템인 것 같아요. 결국 주방에서 해야 될 일을 완제품으로 다 해서 하면 이게 많이 들 수 있는데 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뭐 가니쉬를 올린다든지 토핑을 뭐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홀에서 받으면서 중간 공정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술까지 나가니까 소주는 갖다 먹으라고 해도 되는 거고 맥주는 뭐 생맥주 정도만 따라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 뭐 7, 80만 원 팔아도 그렇게 바쁘거나 이러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뭐 보통 홀에 오신 손님들은 추가 요청이 많을 때 홀에 서빙하시는 그 직원분들이나 그 사장님들이 바쁘고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탕이 하나 들어가서 뭐 추가로 막 더 달라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부를 때 뭐 술 갖다 드리고 그리고 사장님이 조금 센스가 있다 그러면 손님 테이블을 한번 쓱 스캔을 한번 하셔야죠 주기적으로. 그리고 말 안 할 때 쓱 밀어 넣어주는 게 예. 그러면 또 이제 손님들이 이제 단골이 되죠. 근데 저는 사실 제 칼럼이나 영상 통해서 호프집 해라 술집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알고는 있어도 그러면 어느 동네든지 그 오래된 치킨 호프 같은 게 하나씩 있잖아요. 뭐 예를 뭐 인디안 호프다 그럼 거기도 치킨 팔고 있고 되게 오래된 은하수 호프 이런 데서도 치킨 팔고 오랫동안 하면서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계속 호프하고 같이 하는 브랜드들을 우리가 동네에서 보고 있는데 왜 초보들이 그런 걸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초보들은 기본적으로 보기 좋은 걸 하려고 하겠죠. 거기서부터가 실수입니다. 폼을 잡으려 하는 그거부터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때 나 BBQ 해 이게 너 난 거지.
BBQ 할 빼야 카페를 하죠. 그게 더 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1,500원짜리 커피를 막 파시다가 이건 아닌데 하고 이제 요즘 보면은 양도양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업종들이 알게 모르게 본사 차원에서 주인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해보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지금이 제일 재미없습니다. 그런 장사들은. 그렇죠. 지금 시기가 제일 힘들겠죠. 1,000만 원도 못 찍고 막 박리 다매를 해야 되는데 다매가 안 되죠. 본사는 물건을 밀어 넣어주는데 못 팔아내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폼 나는 걸 하려고 한다. 이게 첫 번째. 맞습니다. 왜냐면 네. 그걸 듣고서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넌 지금 폼을 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안 되는 사람들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자영업 하다 망한 사람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 다닐 때부터 위인전 읽고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자랐는데 왜 사회에 놓으면 도움이 안 되는 부정적인 분들의 말씀을 경청을 해서 이건 이래서 안 돼, 이런 저래서 안 돼를 귀담아 들어요. 이상합니다. 자기는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데 행동은 저러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망하면 어떡하지를 깔고 시작해요.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런 장사. 초보 창업자들한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일단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으면 그땐 열심히 하면 된다.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런 구조가 아닌 상태로 열심히 하는 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구조라면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정진을 하다 보면은 돈을 버는 건 사실 뭐 각자의 영역이지만 일단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매출 대비 뭐 이런 것들은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단 마음속에 아 내가 하면 안 돼. 지금 저 사람은 되는데 내가 저거를 똑같이 하더라도 나는 안 될 거야.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해도 망한 사람도 봤고 저렇게 해도 망한 사람도 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 돼.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는데 대박나는 아이템을 찾아요. 보기 좋은 거에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는데 같은 거를 너도 나도 막 해요. 그렇죠. 지금 막 대박 나서 남들 5년 10년 해야 된다는 건 난 이거 보니까 한 1, 2년이면 확 뽑고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다 똑같이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부 탕후루 하고 전부 마라탕집 하고 전부 다 망하고 그러면 그래서 결국에는 마라탕집이 저희한테도 요즘 그래요. 아 그렇다 마라탕집 망한 거 아니지 않냐. 근데 중요한 건 그 마라탕이라고 브랜드가 정착되기까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지금도 마라탕이 10개가 있으면 그중에서 5명은 사실 재미가 없고 하위 20, 30%는 아예 안 되고 상위에서만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탕을 또 하고 계속 미투 브랜드가 생기고 네, 미투 브랜드 생기고 그 옆에 또 아무튼 들어오고 손님들 질려버릴 때까지 그 맞습니다. 브랜드가 계속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치킨 오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저는 치킨 족발 짜장면은 진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모시고 얘기하는 것도 치킨 창업을 해라 호프를 해라 사실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첫 창업에서 중요한 게 뭔지 결국엔 우리는 다 뭐 떼돈 들고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가진 예산 빌리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창업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김상훈 대표님 운영하는 이런 닭장사 치킨과 닭도리와 물론 당연히 맛은 보장되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또 맛이 없고 이러면 평타 이건- 이상은 해야지. 예, 그렇죠. 너무 맛있다 이런 것도 사실 요즘은 다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미료. 네, 그런 문제고 있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치킨 장사할 때는 파우더에다가 제가 미원을 한 20%더 늘려서 해서 구워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가 때문에 그걸 못했습니다. 원가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미원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게 장사를 하는 방식을 좀 보시고 물어보면 뭐 안 그려주실 것도 아니고 카페에도 이런 질문들도 남기시면은 아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으셨어요? 기본적으로 치킨집은 창업비가 많이 드는 컨셉은 아니고 그 역으로 카페형으로 예쁘게 하면은 그게 손님이 역으로 안 옵니다. 그런 컨셉들은 카페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약간 허름하게 기존에 있는 시설도 좀 그대로 두고 할 거 살리고 이렇게 해야지. 약간 낡은 듯한 느낌들은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영상을 보셔도 그걸 검색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매장을 딱 봤어. 후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맞습니다. 창업자는 그렇고 손님은 거기를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서 일단 뭐 닭도리에다가 소주 묻고 그렇게 떠들다 보니까 공간에 사람이 차잖아요. 손님이 차면 그게 분위기 좋은 가게입니다. 근데 초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련된 그런 브랜드 가면은 4명, 5명 거기서 닭 튀기고 있고 막 서비하고 정신없이 막 돌아가니까 그걸 보고서 와 대박이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갑다. 근데 실제로 그거 봤을 때 저는 초보들이 저걸 한다고 저 사람들을 컨트롤한다고 이 마진 구조로다가 어떻게 남기지? 근데 우리 명동 같은 데 갔을 때 딱 느낀 건 야 이렇게 한가하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언제까지 마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화려함은 없는데 오히려 이게 초보들은 이런 작업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통 한 4천만 원 정도 주면 일단은 그 정도 수준이면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내가 조금 더 비용을 좀 들여가지고 하면은 뭐 6, 7천원도 들 수 있죠. 공실 기준에 했을 때는 뭐 그래도 인테리어를 좀 아시니까 한 4, 5천원이면 차릴 거예요. 이런 치킨집 할 때. 근데 그런 것들 잘 몰라서 막 업자들에 다 맡기고 하면은 제 기준으로는 15평 하면은 별도까지 해서 무조건 7
7천 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뭐 프랜차이즈다 이러면 거기 본사 이윤이 또 들어가고 뭐 여기저기 뭐 중간 좀 이런 게 있으니까 8, 9천 뭐 1억까지도 들겠죠. 그 창업 비용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급이어서 비싸다가 아니라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하냐의 문제입니다. 그 정도 들으셔가지고 지금 마진율도 괜찮잖아요. 예, 그렇죠. 일단은 배달 시장은 마진 구조가 취약한 게 각종 플랫폼 비용, 배달 수수료, 포장 비용까지 있다 보니까 원가의 거의 90% 수준까지 원가가 돼버리니까 10%로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거고, 홀 장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킨 메뉴와 닭도리 메뉴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술을 드시니까 객단가도 올라가고 아무래도 좋죠. 예, 마진율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얼마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우리가 밥 장사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술집 같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서 틀리고, 근데 뭐 대충 제 느낌상으로는 매출 대비했을 때 한 30% 이상은 무조건 2,008면은 그래도 한 돈 700 가져가는 뭐 이 정도는 될 겁니다.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너무 폼나는 것보다도 이렇게 치킨 포차, 포장마차 이렇게 수년째 어쨌든 뭐 대박은 아니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갈 수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하니까요. 창업비용이나 이런 상권 입지 같은 것도 고정비를 좀 덜 나가게, 그리고 투자를 한 것도 빨리 회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치킨 장사, 닭 장사, 포차 장사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초보 창업자분들한테 한마디. 일단 많이 알아보시고 고민하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싹 하셔가지고, 그리고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실패한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주변에 맨날 성공했다는 사람보다도 예전에 뭐 했던 사람 틀려요. 매장을 2개 운영해봤던 사람이고 저를 아주 아끼는 누구고, 근데 그걸 왜 거기다 얘기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성공했다고 막 떠드는 그 유튜브나 이런 데가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DM을 보내도 뭐 하든 그런 분한테 차라리 배우면, 배운다기보다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 들었지, 꼭 그 주변에 있어요. 꼭 한두 명씩 있어. 아주 미칩니다. 그런 분들 얘기 듣다 보면은 초보 작업자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당해가지고 나를 지켜줄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점 유념하셔서 오늘 영상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재미삼아 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창풀 카페 오셔서 남기시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좀 드릴 거니까요. 예, 그렇게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